하카타로 와서 바로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토요일에 묵을 숙소는 N 호텔 하카타라는 곳인데요. 이날 전반적으로 하카타 근처 숙소들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나마 이곳이 저렴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이번에 알게 된 것이 그 후쿠오카시에서 숙박세를 별도로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엔을 따로 내고 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거 다음날 묵은 호텔에서는 200엔을 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냥 냅다 깔아 200원 주고 왔습니다. 숙소가 굉장히 작은 공간을 좀 나름 수납 공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조금 특이하네요. 이렇게 완전 오픈형이라고 해야 되나? 바깥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1층에 어메니티로 칫솔이 안 보이길래 요즘에 칫솔이 비싸서 안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칫솔이 있네요. 화장실이 작지만 뭐 깨끗하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물때 같은 것도 없고 만족스럽습니다. 뭐 바디워시나 뭐 컨디셔너, 샴푸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다 쓰는 것 같고요. 비데도 갖춰져 있고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하지만 좀 작은 거 말고는 근데 침대가 뭐 이 정도면 혼자 지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죠. 그리고 이 바깥 뷰가 과연 뭐 쓸모없는 뷰네요. 창문은 반만 열리네요. 반만 열리고 작지만 만족스럽습니다. 토요일이라 가지고 굉장히 숙박료가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숙박료가 비싸서 여기가 그나마 좀 잡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내리면 안쪽에 화장실이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비밀을 가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약간 호텔보다는 약간 그 우리나라의 호텔 이름을 단 모텔 있잖아요. 그런 느낌 많이 나고 컨센트들은 110V 하나와 USB 꼽는 곳 두 곳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없는 그런 숙소고 여기 숙소는 특별히 대욕장이 없는 그런 숙소입니다. 오늘 하루 진짜 빡빡했어요. 기차 타고 이제 대충 씻고 좀 일정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첫날 후쿠오카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여행 마무리할 때 편의점에서 뭘 사오거든요. 이번에도 편의점에서 뭘 사왔어요. 지금 이거 스파게티, 파스타? 아무튼 스파게티 그리고 계란볶음밥 그리고 지난번에 먹어서 맛있었던 산토리 하이볼 지난번에 먹었던 게 7도였는데 이거는 9도 조금 도수가 센 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사히인데 아사히 슈퍼 드라이 이 뭐죠? 이 케이스 이 캔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읽을 줄 몰라가지고
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여행, 첫날 여행했던 것들은 조금 리뷰를 셀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전반적인 처음부터 느낌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 아침 7시 출발하는 제주항공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수속은 1시간 전에 끝나야 되니까 공항에 5시 반쯤에 도착을 했고요. 기상은 4시쯤에 했습니다. 4시쯤에 해서 씻고 뭐 물건들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항에 사람이 꽤 있었어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비행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됐고, 수속하는데 이제 마이오 SOS 대신에 뭐죠? 비짓 재팬 웹인가요? 그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밍을, 저 같은 경우는 로밍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포켓 와이파이를 들고 다니기가 너무 피곤해서, 이게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 무겁고 그것도 충전해야 되고 이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간제 로밍,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8시부터, 그러니까 그 공항에 8시에 도착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음날 8시까지 그렇게 이렇게 그 시간제로 그렇게 로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틀치 로밍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도착하니까 8시가 채 안 됐더라고요. 7시 40분인가? 그래가지고 저 아직 20분이 남았어요, 로밍이 되려면. 근데 사전에 제가 뭐 그 비짓 재팬 웹 그거 캡처도 했었고, 인쇄는 안 해왔는데 캡처도 여러 장 했었고, 혹시 몰라가지고 요즘은 핸드폰에 그 동영상 화면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녹화 기능을 켜고 그 앱을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 다 녹화를 해놨죠. 그렇게 또 했고, 또 그 공항에서 익스플로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가 아무튼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비짓 재팬 웹에 그 입국 수속 란에 QR코드가 보이게 접속도 미리 해놨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깔려 있는지, 그러니까 그 파란색인지만 보고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거든요. 요렇게 가시라고. 근데 첫 번째로 그게 확인하는 구역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안내 아무튼 검사하시는 분이 실제로 이렇게 스크롤을 움직여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캡처했으면 뭐 한 소리 들을 뻔 하지 않았을까? 혹은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안 당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무사하게 넘겼습니다. 이거 계란볶음밥이에요. 계란볶음밥. 약간 중국식 볶음밥 맛이 날까요? 닭고기의 맛이 강하네요. 맛있다. 농나무 같은 경우는 다시 봤지만 정말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도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 정도 되는 나무는 사실 입장료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멋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 바리게이트 선이 조금 앞으로 좀 당겨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 나무 바리게이트까지는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그 바리게이트 선이 좀 당겨진 거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케오 온센을 갔는데, 온센은 이제 그러니까 온천욕을 했죠. 450엔, 원래 400엔인가 그랬는데 50엔 올라가지고 450엔일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500원 돈이잖아요. 지금 동네 목욕탕 가도 6,000원, 7,000원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싼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탕 하나 있고 현대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땐 전통탕 가봤거든요. 거기가 이제 층고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탕은 이게 밑에 있었어. 근데 이 현대탕은 그냥 층고가 똑같았는데 비슷해요. 이게 거기도 열탕 하나밖에, 진짜 뜨거운 열탕 하나밖에 없었고, 이 현대탕도 뜨거운 열탕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통 이제 목욕탕 가면 뜨거운 열탕 하나 있고, 그리고 약간 온탕, 약간 들어갈 수 있는 온탕, 그리고 냉탕, 이렇게 세 개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 제가 한 달 전에 갔던 니시테치 크롬 하카타 호텔도 딱 그런 구조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뜨거운 온탕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탕에 오래 있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대신에 이제 좀 미끌미끌하더라고요. 물이 진짜 뭔가 왜 이렇게 미끌미끌하지 싶을 정도로 뭔가 좋은 느낌. 이거 확실히 뭐가 좋다 안 좋다를 분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저만 약간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그 열탕을 못 견뎌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할아버지들도 한 10분 있다가 좀 쉬었다가 10분 있다가 쉬었다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탕이라 가지고 오래 있기는 좀, 오래 목욕하고 이게 뭐 때를 밀고 막 그런 공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온천욕을 한다. 근데 온천 느낌은 안 나고 동네 목욕탕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이볼 한번 먹어볼게요. 저 9%라 가지고 진짜 진하다. 진한 하이볼의 맛이 느껴집니다. 내일 일정은 이제 그 하카타에서 아침 7시 한 반쯤에 시간 한번 봐야겠다. 하카타에서 내일 일정입니다. 내일은 하카타에서 8시 2분에 이제 고쿠라로 가는 거죠. 기타큐슈로 가는 겁니다. 기타큐슈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타큐슈 성, 그리고 거기 뭐 로컬 커피숍 같은 것들, 그리고 탄가 시장 한번 가고, 거기 탄가 시장이 주변이 한번 불탔나봐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떤지 한번 뭐 불탄 걸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여행지를 다케오, 그러니까 사가 지역의 다케오 그리고 기타큐슈 이쪽을 잡은 이유는,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다녔던 추억이 깃든 장소를 다시 한번 복귀시킨다는 개념으로 간 거였거든요. 다케오 거기는 제가 혼자 당일치기 여행으로 가서 좀 추억이 있는 곳이고, 기타큐슈 고쿠라는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으로 제가 해외여행 간 게 거기거든요.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후쿠오카는 너무 번화했고,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조금 번화하지만 후쿠오카보다는 덜 번화하고 부산과 좀 가까운 걸 찾다 보니까, 그때는 진에어에서 부산 기타큐슈 편을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갔던 곳이기도 해서 좀 추억이 있어서 그 장소 두 장소를 이번 여행지로 정한 거죠.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저는 이제 와인, 이게 일본이 와인이 좀 싸다 그래가지고 와인 샵들을 한번 둘러보려고요. 사실 오늘 좀 두 군데 둘러봤는데 싸긴 싼 것 같은데, 선뜻 막 제가 비비노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막 비싼, 그러니까 평점 이런 거 막 보거든요. 가격 대비 평점 이런 거. 막상 그렇게 저는 땡기는 것들이 없었고, 이게 와인 전문 샵들이 아니었고 약간 종합 주류상 같은 거라 가지고, 아무튼
와인샵들, 와인 가격, 와인 투어를 좀 해볼 생각이고 카페 투어도 할 생각이고 물론 제 체력이 되면 그 베이커리 투어, 여기 워낙 일본의 디저트 이런 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볼 생각인데 사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저의 그 눈에 그리고 사진에 영상에 핸드폰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음번에도 해야 되니까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계속 와가지고 지금 계속 눈이 감겨요.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되겠다. 오늘도 34,000보 걸었는데 이 34,000보가 딱 잘못했다가 제가 예전에 막 40,000보 이렇게 도쿄에서 걸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무지 외반증 와가지고 3박 4일의 여행이었는데 심지어 2박을 제가 그 숙소에 짱박혀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진짜 어떤 신경이었냐면 와 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로 막 걷질 못했거든요. 다행히 이틀 그 도쿄 숙소에서 누워 있으니까 좀 나아져가지고 괜찮았긴 한데 아무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선뜻 이렇게 무리해서 막 걷지도 못하겠네요. 내일 여행도 무사히 잘 마치고 또 무사히 또 한국에 잘 우리나라에 잘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비록 재미는 없지만 조금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오늘 딱 보니까 한국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실 것 같은데 저도 저만의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걸 마저 먹고 그리고 이것도 한 캔 마저 먹고 이렇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면요, 제 친구가 인사가 없대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